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대운수 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대운수라는 거는 대운이 잘리는 나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사람이 대운이 있잖아요. 10년마다 대운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1세 기준으로 대운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또 5세 기준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세 기준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대운수는 0부터 9까지 그렇게 존재하고요. 그거는 요즘 휴대폰에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따로 계산을 안 하셔도 이미 다 계산이 돼서 나와서 사실상 대운수를 실질적으로 계산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대운수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계산이 되었는지 아는 것과 그냥 모른 채로 정해진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공부도 굉장히 재밌어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깊이 공부를 하거나 사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하면서도 교육의 뜻이 또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운수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데 그냥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쓰시면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과 그냥 어플에 있는 대로 쓰세요 하는 거랑은 본인도 조금 그 순간에 조금 느낌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운수라는 거는 대운이 정해지는 나이대 1세부터 0세까지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거예요. 대운수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남자가 차등을 둬요. 대운 정하는 방법하고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지 대운수 정하는 방법도 좀 쉽게 같은 원리로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운수 정하는 법에 앞서서 대운을 정하는 방법부터 다시 리뷰를 하고 그 상태에서 같은 원리니까 이제 대운수 정하는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우리 이 사주는 동양에서는 이제 음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음력은 이제 양력과 달리 양력은 30일이나 31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음력은 29일이나 28일 이렇게 28일까지 있을 때도 있고 29, 30일이 대부분이겠군요. 29, 30일 그러니까 30, 30일 양력과 29, 30 이렇게 계속 차이가 벌어지다 보면 양력과 음력 차이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만큼의 차이를 다시 갭을 메꾸는 게 바로 윤달이라는 개념이고요. 윤달은 한 3년마다 한 번씩 와요. 1년 기준으로 한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한 11일 정도 난다고 보면은 3년이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달을 둬서 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다시 바로 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윤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윤달은 음력은 29, 30일까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양력과의 날짜 차이가 생겨서 그걸 계속 3년마다 메워야지 양력과 음력 간의 격차를 다시 맞출 수 있는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윤달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운수 정하는 법. 네. 대운수. 엄밀히 말하면 계산하는 거죠.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일단은 대운수라는 거는 대운의 수예요. 숫자. 예. 그러면 대운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되냐? 만약에 올해 태어난 아기는 이제 경자년에 태어났잖아요. 경자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일단은 이 천간의 글자가 양의 글자죠. 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정해월. 11월에 태어났으면 정해월에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주하고 이제 월주는 정해진 거예요. 날짜는 이제 일주로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운이라는 거는 이게 플러스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운은 이 월주 기둥, 월주에 따라서 이제 대운도 정해진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남자는 양이니까 순행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여자아이라면 여자는 음이니까 플러스 양인에 태어났으니까 거스른 거니까 자연을 거스른 거니까 역행을 하게 되어요. 그러면 남자아이의 이 대운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월주 기준이니까 남자는 순행이면 일단 정, 다음에 갑을병정, 다음에 무, 기, 경, 심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임, 개 이렇게 갈 테고요. 그 다음에 해, 자, 추, 인, 묘, 진, 신, 해자축, 인묘진, 사군요. 네,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대운이. 그러면 대운에 밑에 보면은 나이가 있죠, 이렇게. 뭐 1세, 21세, 11세, 뭐 21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대운수예요. 대운의 숫자. 대운이 바뀌는 시점. 1세를 기준으로 바뀐다. 2세를 기준으로 바뀐다. 예, 그게 대운수라는 거고요. 그럼 여자의 대운을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여자의 대운은 경자년의 정해월 11월 달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대운이 일단은 역행이니까 정 앞에는 병 앞에 을, 갑, 그 다음 개, 임, 네. 그 다음에 무신, 경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죠? 네, 거꾸로. 그 다음 해 앞에 술, 그 다음에 유, 신, 미, 우, 사, 진 이렇게 역행해서 여자 대운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아래에 대운수가 써 있겠지요.
이 대운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애가 내년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순행을 하고 그쵸 신이 음해수니까 남자아이들은 이제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반드시 월주가 기준이다. 월주는 태어난 달. 그 달이 월주고요. 그거는 만세력을 보면 다 나와 있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사주에서는 그 음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력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주는 이 절기학이라고도 말하죠. 이 절기에 따라서 양력은 7월 1일부터 7월 달로 치지만 음력은 7월 1일부터라고 해서 7월 달로 치는 게 아니에요. 7월에 이제 첫 번째 절기 이게 만세력을 보시면은 절기가 첫 번째 절기 그 기점으로 7월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6월로 볼 수 있어요. 사주에서는 6월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이면은 이제 미월생인데 7월 그 첫 번째 절기 전까지 태어난 친구는 미월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력, 절기학 개념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윤달 아까 설명을 했는데 또 윤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윤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월 29일이 있는 해를 윤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월 29일에 태어난 친구들은 생일이 4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2월 28일로 많이 세죠. 그거를 윤년이라 그래요. 올해도 2월 29일까지 왔던 해였죠. 네. 그래서 윤년이었고요. 그리고 윤달의 개념 다시. 윤달도 올해도 윤달과 윤년이 같이 있었던 해였어요. 올해는 4월 달에 윤달이 왔었는데요. 4월 달이 그냥 평달, 윤달이 아니면 평달이라고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평달이죠. 평달 4월인 친구들이 있고요. 태어난 친구에. 근데 올해 윤달 4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반드시 윤4월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윤4월. 윤달 4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평달 4월에 태어난 친구와 윤달 4월에 태어난 친구는 사주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윤달에 태어나면 반드시 윤4월이에요. 윤달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평달로 보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로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주 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윤달인 분들은 윤달이라는 거를 사주 감명 받을 때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그래서 올해는 4월이 2번 있었어요. 네, 4월이 2번 있었죠. 이렇게 3년마다 3년 주기로 윤달이 있는 달이 이렇게 있는데요. 윤달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느낌, 좋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달이 있는 해에 그 노인분들은 미리 수의를 맞춰놓거나 윤달은 이사하기에도 이사 시기 정하는 데도 되게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아무튼 그 미뤄왔던 일들을 윤달에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윤달이 음력과 양력의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차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한 달을
더 사는, 한 달이 더 주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네. 올해는 4월에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운수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경자년에 태어난 친구라면, 남자면은 플러스니까, 대운수도 순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경자년, 양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슬렀기 때문에 역행 한다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운수 계산하는 방법의 가장 결정적인 건 절기를 기점으로 합니다. 절기를 기점으로 한다. 그 만세력 달력이 있으면 보기가 편한데 제가 휴대폰으로 찍기 때문에 만세력 달력을 보여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휴대폰 한 대를 더 살 수도 없고.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만세력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만세력 달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만세력 어플에 들어가면은 그 일진 달력이 있거든요. 일진 달력에서 만세력 달력을 찾을 수 있어요. 일진 달력을 이제 해를 바꾸고 월을 바꾸고 해서 내가 태어난 해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태어난 해의 일진 달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진 달력에서 만세력 달력을 찾아보시면 편하시고요. 직접 본인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은요, 직접 본인이 계산 한번 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고 잊어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를 보여드려야겠죠. 그쵸? 제가 만세력 달력이 지금 휴대폰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뭐 뽑아봤어요. 음력 83년 5월 1일생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만세력 달력으로 음력 83년 5월 1일로 가봐야겠죠. 83년의 해는 개해년이었어요. 올해가 경자년이었듯이 83년에는 개해년이었어요. 그러니까 83년생들은 뭐 연주가 다 개해로 시작을 하겠죠. 그쵸? 개해. 그러면은 이 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개는 음의 글자죠. 음의 글자면 남자는 역행, 여자는 순행.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대운수는 절기를 기점으로 계산한다. 예, 절기를 기점으로 계산한다. 절기를 기점으로 계산을 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는 일단은 이제 역행을 하잖아요. 역행을 한다는 거는 83년 5월 1일 이전에, 바로 전에, 5월 1일 바로 전에 절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83년 5월 1일 바로 전에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면은 4월 25일이 망종이에요. 망종은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까지 보리가 나기 전까지 그 쌀은 이미 떨어졌고 보리가 나기 전까지 먹을 게 없는 시점을 이제 보릿고개라고 얘기했는데 망종에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시작해서 이제 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 모내기 하는 시점이 바로 망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절기가
망종. 그러니까 망종은 기점으로 모내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자는 순행하면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면 언제가 나오냐면은요. 여자는 5월 28일이 되네요. 5월 28일이 돼서 이때가 소서예요. 소는 작은 더위서자 작은 더위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때부터 이제 작은 더위가 시작된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여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입하 보단 일단은 작은 더위가 시작된다 해서 소서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음력은 29일이나 29일이나 30일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해에는 4월 29일까지밖에 없었던 해였어요. 음력으로. 그러면은 남자는 4월 29일이면은 이제 25일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4월 29일까지밖에 없으니까 5월 1일까지의 이 날짜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6, 27, 28, 29, 5월 1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4월 29일까지밖에 없었으니까 다시 25일부터 26, 27, 28, 29, 1 이렇게. 그럼 5일이죠. 그러면은 5라는 숫자가 남자에게 나와요. 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니까 당연히 28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쵸? 28일. 이 차이를, 날짜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8일까지 날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5라는 숫자를, 남자 5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누면은 1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쵸? 일단은 나누기 3이라는 거는 0, 1, 2라는 나머지 수가 존재할 수 있죠. 0은 의미가 그냥 크게 없고 1과 2가 남을 때가 문제죠. 3으로 나누는 이유는요. 사주는 자연의 세계는 천인지, 천인지, 하늘천, 그죠? 하늘천, 그 다음에 사람인, 그 다음에 땅지, 이렇게 천인지로 구성이 되고 천인지 사상에 의거해서 3이라는 수로 나눴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3으로 나누는 이유를 지금 알려드렸고요. 나머지가 1이나 2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4.4.5.2 부정선거 생각하시면 돼요. 4는 버리고 5는 반올림을 했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은 버리고 2는 숫자 1을 더해준다. 반올림을 해준다. 그러면은 나눠지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2니까. 반올림을 해줘서 하나를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남자의 대운수는 뭐로 결정돼요? 2로 결정이 되는 거죠. 2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83년도에 태어난 5월 1일, 음력 5월 1일 남자분은 대운수를 2, 12, 22, 32, 42,
52, 62, 72, 82 이렇게 대운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자를 나누면 일단은 28이라는 수가 나왔잖아요. 28이라는 수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천인지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39, 27이죠. 그죠? 39, 27. 나눠지는 수. 이게 대운수고요. 그 다음 39, 27이면은 나머지 1이죠. 1은 그러면 아까 1은 버리고 2는 반올림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버려졌어요. 1은 버리고 여자의 대운수는 9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력 83년 5월 1일에 태어나신 여성분들은 대운수를 9로 가져가시게 되겠죠. 그러면 9, 19, 29, 39, 49, 59, 69, 79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그죠? 여자의 대운수는 9다. 그럼 대운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대운이 바뀌는 나이가 이제 이 사람은 9세 기준으로 바뀐다. 대운이 바뀌면은 운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죠. 운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고요. 좀 굉장히 좀 촉이 좋고 느낌이 발달하신 분들은 대운이 오기 전부터 대운의 변화를 많이 느끼시고요. 본인이 느껴요. 예. 그리고 이제 운이 별로 안 좋으신, 그러니까 촉이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분들은 못 느끼시고 정작 대운수가 확 바뀌고 나서 느끼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운이 뭐 8세 기준으로 바뀐다고 해도요, 이거를 이제 8세 기준으로 바뀌면, 이론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뭐 만으로 8세를 기준으로 바뀐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8세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8세 기준으로 대운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딱 이 8세 기점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좀 1년이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이 늦게 오시는 분도 계셔요. 8세가 됐다고 해서 확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대운을 좀 빨리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운을 조금 늦게 경험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저 대운이 바뀌었는데 별로 뭐 좋은 대운, 용신 대운이 왔는데 별로 좋은 걸 못 느끼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그분은 좋은 이 대운의 적용을 아직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선생님은 조금 대운을 늦게 타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보통 드려요. 그러니까 8세라고 해서 왜 8세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서히 변할 수 있고 사람마다 좀 1, 2년의 차이는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좋은 사람은 그 대운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용신대운으로 바뀌거나 기신대운으로 바뀌면 좀 운세의 폭이 많이 바뀌죠. 그죠? 용신을 계속 타다가 갑자기 기신운으로 접어든다거나 기신운을 타다가 갑자기 용신운으로 확 바뀔 때는 굉장히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변화가 크겠죠. 그리고 또 대운수는 이제 결국에는 30년 주기로 보기도 하죠. 30년 주기로 보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목화금수,
그죠? 목, 화, 금, 수. 이렇게 목의 계절이 30년 동안 오고, 화의 계절이 30년 동안 오고, 금의 계절이 30년 동안에 오고, 수의 계절이 30년 오겠죠. 목은 임묘진, 그쵸? 그 다음에 화는 사오미, 금은 신유술, 수는 해자축. 이렇게 대운이 30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10년마다의 대운수도 중요하지만 사주학자들은 대운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보통 이 30년 주기로 많이 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금이 용신이에요. 금이 너무 사주가 너무 뜨거우면은 그 뜨거운 것들은 결국 금을 익히기 위한 건데 사주의 금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그 금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의 운이 오면은 화가 분명히 활 일이 생기고 이 금도 이제 그쵸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금이 이제 힘이 세지면서 금이 아주 재련이 잘 되고 금의 모양새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아주 치열하신 분들은 이제 금이 오면은 대운을 탔다. 30년 대운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내 사주가 너무 추워서 거의 막 지지도 다 해자축이고요. 너무 추워요. 그러면 이제 조를 맞춰주는 이제 화기운이 사오미 대운으로 30년이 오면은 대운이 이제 오셨다. 이제 괜찮은 시기가 오셨으니까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통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운수도 중요하지만 이 사주학에서는 이 대운을 30년 주기로도 많이 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 태어난 애 이게 중요한 거죠. 양이냐 음이냐 태어난 애. 양일 때는 남자는 순행이고요. 여자는 역행이에요. 근데 무엇의 순행이고 무엇의 역행이냐? 절기. 그러니까 양의 계절에 양의 해에 태어난 남자는 절기가 앞으로 오는 순행하는 절기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의 해에 태어난 여자분은 역행이니까 뒤로 백으로 거슬러 가서 그 앞절기가 며칠인지 그래서 그 며칠인지를 이제 보고 내 생일과 그 절기와의 날짜 수를 계산해서 그 날짜 수를 아까 1000인지 나누기 3 한 다음에 나누어지는 그 수 기준이 대운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일 때는 그냥 나누어지는 수로 대운수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어진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경우에는 나누어진 수에다가 1을 더한 게 그 사람의 대운수가 되는 거예요. 총 정리가 잘 되셨나요? 잘 됐으면 본인의 대운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 이렇게 직접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죠. 그쵸? 예. 대운수 정하는 법 굳이 모르셔도 되는 거긴 하지만 공부가 좀 깊으신 분이시면 이 대운수 정하는 법까지 알아두시면 좀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좀 충족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한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만세력 책 갖다가 그 망원경 아니고 돋보기, 돋보기 쓰신 할아버지들이 만세력 뒤져가면서 그걸 다 대우수까지 계산해서 다 사주 기둥을 뽑았는데 요즘에는 어플이 있어서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준 아주 편리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 정도는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사주 좀 공부했다 라는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빨리 백신이 빨리 백신이 보급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일상으로 다 돌아가셔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제자리에 돌아가시기를 빨리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